일단 여러 가지 좀 착각을 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기업과 비교하는데 기업은 기업을 경영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나 지금 투명하게 해요. 네. 근데 NGO 단체 특징은 지금 특히 정의원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모집해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보다도 훨씬 더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정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건 네. 전 국민의 관심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NGO 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투명성, 책임성, 도덕성 그걸 요구된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 어제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회계에 대해서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회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정 목적은 대부분이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봐요. 네. 그러면 모든 중심이 위안부 할머니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시간은 좀 달라졌죠. 이 NGO 단체가 할머니들의 어떤 생계를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인 것이지 네. 기부금을 다 오는 대로 이 생계를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부금 이 단체는 우리를 위한 거면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수혜 인원을 따지는데 막 다 9자로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 또 99명, 999명. 28주년 기념 뭐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지불한 돈이 3,300만 원이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3,300만 원을 이걸 지불을 한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식당에 네. 운영하는 사람과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회계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NGO 단체 하더라도 투명하게 이걸 공개를 하는 것이 사실 향후에서 정의원이 다시 해왔던 일을 계속하고 도덕적으로 어떠한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 맥주집에서의 맥주집에서 하루 저녁에 3,300만 원을 썼다는 회계 처리 때문에 역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논란이 굉장히 커지는 대목인데 하루에 3,300만 원을 이 맥주집에서 지출했다. 기부금을 이렇게 지출했다는 측면 때문에 과연 이렇게 쓴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 중에서 실제 호프집 운영사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이게 이제 28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저기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저만큼의 금액이 실제 집행이 됐는가를 보니까 이 맥주집 대표가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돈을 보게 되면 네. 결제한 금액은 972만 원에 불과한데 여기서 본인이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 542만 원은 후원 형식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정의연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은 4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회계 처리된 금액이 거기 8배에 달하는 3,339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은 어떻게 맞춘 거냐 그러니까 다른 행사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 여기에 같이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해명에 대해서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금액들보다 다른 데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그 해에 할머니들께 지급됐던 금액이 2,300만 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엄밀했어야 된다 하는 기대가 있는 가운데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린 다 했다라는 말과 우리가 조금 미숙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사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었죠. 실제 아직 공개된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몇 억 가운데 9억을 할머님들을 위해 썼다. 세상 어느 NGO가 활동 내역을 사사치 공개하느냐 이랬는데 싹 공개해버리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을까요? 홈택스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1년에 모금액 수입이 얼마고 총 회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입이 얼마고 내역별로 얼마가 지출되었고라는 것을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나눈 저희 돌직구쇼의 패널 분들 얘기를 모아봐도
정 의원이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일본 위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기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회계 처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정 의원이 달라질까요? 이번 홍역을 좀 치르면서 어떠세요?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본인의 주체적인 행위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네. 그 기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맥주집에서 3,300만 원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정의연에서. 왜냐하면 맥주를 3,300만 원씩 먹은 것이 아니라 28주년 행사에서 모든 행사의 비용, 뭐 택배비라든지 홍보비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했다는데 이것 자체가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숙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단계에서 맥주집에 3,300만 원 이건 횡령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회계 관리에 있어서 좀 단체가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회계 처리에 대한 건 뭐 대체로 의견이 좀 같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도와주는 인도주의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사업에 돈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이용수 할머니가 30년간 함께하면서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억울하셨는지 그런 의문이 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 30년간 이제 그 수요 집회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문제된 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후원금을 내는 많은 분들은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30년간 그 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10억 엔 온 거 안 받고 우리 국민들이 할머니들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은 돈 중에 그 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할머니들에게 딱 주라고 한 돈 7억 얼마에다가 몇 천만 원 보태가지고 8억 원 8분한테 나눠준 게 그 주요한 거고 네. 그 1억 원을 뺀 나머지를 보니까 30년 동안에 4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30년 동안 450만 예, 원. 100만 원짜리 영수증 2개 아주 노란 거. 네. 10몇 년 전 것까지 다 나왔는데 네. 100만 원짜리 2장에 250만 원짜리 한 장에 석 장입니다. 1억 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우리 국민이 돕겠다 하는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을 낸 분들이 이 정의연의 일반적인 활동을 위해서 내는 그 목적과 할머니를 돕는 이 목적이 섞여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내는 분들 중에는 이제 할머니 때문에 낸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30년 동안 수요 집회 참석해서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저 할머니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돈이 정의연 자체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네. 그럼 낸 사람들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정의연에서는 할머니를 그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후원금과 단체 일반 활동, 뭐 해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유엔까지 간 이 부분도 국민의 후원금으로 간 겁니다. 네. 그 할머니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그 사업인데 이 두 가지 할머니들 지원과 일반 그 정말 국제적인 이런 활동과 이런 그 홍보 사업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후원금을 받으시면은 조금 낸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제가 텍스트로 정리한 걸 쭉 읽어봤더니 어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은 대구에 내려가셨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께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 사시기 때문에 내려가서 직접 좀 만나보려고 한 6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전화도 넣고 문자도 넣고 아마 노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만나주지 않으셨는데 어쨌건 이용수 할머니가 무엇이 그렇게 좀 응어리가졌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빨리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내일은 또 그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돼서 있던 단체에서 또 무슨 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무슨 논란이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목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정 의원이 피해자 중심주의, 당사자주의를 좀 강조하면서 할머니들 의견과 다른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 당사자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